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최근 N번방 사태 이후에 성범죄들은 여타 다른 강력 범죄들에 비해서 그 죄질이 더욱 나쁜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한 사회적 인식에 발맞춰서 그 처벌의 수준 또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고, 예전에는 단순 해프닝으로 넘겨질 만한 사안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단순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채팅상에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언행을 한 경우에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로 욕을 하고 씩씩대고 끝나거나 기껏 해봐야 해당 게임 회사에 신고를 하는 것에서 그칠 만한 일들이 이제는 형사고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 관련 범행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고 확실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고하게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되었을 때 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발생한 범행의 정도에 비해서 과도한 수준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오늘은 특수강간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는 여럿이서 한 사람을 간음하거나 혹은 칼 등의 흉기를 동원해서 위압감을 조성한 후에 범행이 이루어졌을 때 성립하고, 이는 일반적인 강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을 살펴보면 징역 7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흉악한 범죄로 분류가 되고요. 간음, 추행 등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특수강간 처벌과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다른 성범죄들과 마찬가지로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대상이 미성년자일 때는 전자발찌 착용과 같은 추가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이 직접적으로 간음을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주위를 살피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혐의가 확정되어서 형벌을 받게 되면 선고되는 형량이 기본적으로는 매우 높은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의무 착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와 더불어 성범죄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냉담한 시선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질의 불량함을 감안해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과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해자가 억울하게 그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억울하게 인생 자체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을 만큼 그 징벌은 중대한 사함임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결백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변호인의 조력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조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알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자신의 혐의 없음을 밝혀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실제 있었던 사건을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회사에서 동기로 만나가지고 서로에게 의지를 하면서 친해지게 된 A와 B와 C씨가 있습니다. 나이도 비슷했고 좋아하는 취향이 매우 유사해서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처럼 친밀한 관계가 쉽게 되었습니다. 특히 타지에서 취업을 해서 이사를 오게 되고 다 3명 다 자취를 하고 있었다는 공통점 또한 있었기 때문에 그 3명 이외에는 만날 친구도 거의 없어서 직장에서나 퇴근 이후 일상에서나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성이었던 C씨는 특히 집을 떠나와가지고 혼자 생활하는 것이 처음이었고 너무 불안했고 걱정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남자인 A와 B씨 덕분에 그러한 걱정을 덜 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밤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게 되어서 무섭다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AB가 직접 와가지고 집에 데려다 주기도 했고, 전등이 고장났을 때는 갈아주러 오기도 하는 등 그 과정에서 스스럼 없이 각자의 방에 드나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3명이 주말을 맞이해서 함께 교회의 펜션을 예약을 하고 여행을 떠나 놀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때 예상치 못하게 특수강간 죄의 이슈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약한 펜션에서 정말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술을 마시다 보니 세 사람 모두 완전하게 취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회사 이야기나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학창시절 이야기 등을 하다가 밤이 깊어지자 성인이다 보니까 점점 성적인 주제로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 주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음란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적나라한 대화들을 지속적으로 주고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세 명은 성적으로 흥분하게 되었고, 남자 B씨가 잠깐 술에 취해서 식탁에 엎드려 잠든 사이에 A와 C씨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신을 차린 B는 벗은 C 그분이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정신없이 그분과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다음날 아침이 돼서 숙취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일어나게 된 A와 B는 C가 밤에 사라져버린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 분이 있었던 성적 접촉에 의해서 C가 좀 부끄러우니까 먼저 집에 갔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전화를 걸었는데 그녀는 전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들이 특수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C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내가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내가 술에 취했을 때 A와 B 두 사람이 나를 덮쳤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A와 B는 꼼짝없이 성범죄가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A와 B의 자신들의 행동이 그렇게 떳떳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야 할 만큼 그런 이제 범죄가 있었다거나 악의는 없었다라고 생각한 두 사람은 즉각적으로 이제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변호인은 그 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녀를 간음할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 것도 아니고, 세 사람 모두 각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다가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었던 것만큼 자신이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C씨의 진술에 틀림없이 허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C는 내가 술을 마시다가 A와 B씨 두 사람과 함께 차례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었는데, 자신이 그런 이제 피해 진술을 하는 동안에 순서를 바꾸거나 상황 설명을 다르게 하고 있었고요. 변호인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지적을 해서 그녀의 진술의 신빙성을 이제 박탈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A, B 두 사람은 강압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대로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으로 이 죄는 이런 행위는 특수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폭행이라든지 협박 이런 것들로 해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건 사례의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일관성과 구체성의 빈틈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성 관련 범죄들은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얽혀서 사건마다 대응하는 전략 자체가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케이스에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헤쳐나가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